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86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산악훈련장에서 첫날 첫 번째. 1982년 5월 29일 토요일 18시에 육격장 수경지를 출발하여 산악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수경지를 배정받고 텐트를 치기 시작한 것이 19시였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산그늘이 길게 드리워진 시간이었고 한창 텐트를 치기 시작할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점차 어둑해지는 시간에 우리는 서둘러 수경 준비를 하고 텐트 작업을 했지만 저녁 식사를 하고도 1시간여를 더 작업하여 우리가 2주간 머물 막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경 준비를 하고 우리는 불침번만 세우고 곧바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악훈련장에서의 첫날 밤은 그야말로 죽은 듯이 잠만 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육격장에서의 생활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비가 내려서 중간에 휴식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격은 유격이었고 육체적 피로는 누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힘든 과정을 모두 마쳤기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야전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평안함 속에 깊은 산속에서의 하룻밤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2년 5월 30일 일요일 산악훈련장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날은 훈련장 이동에 따른 정비일이자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라 휴일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공육시에 기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중대별로 모여 일조점호를 실시하고 뒤이어 아침 구보까지 했습니다. 구보 반환점은 약 1km 정도 떨어진 웅진리에 있는 중리초등학교 웅진분교 입구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마을까지는 계속되는 내리막길이라 반환점까지는 그야말로 단거리 경주같이 내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올라올 때는 거의 걷다시피 올라왔습니다. 고참들은 졸병들을 뛰라고 다그치며 소리쳤지만 오르막길에서 뛰어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앞에서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구보를 하면서 내려다본 초여름의 웅진리 마을 아침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동영화 같았습니다. 소양호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마을 전체를 솜털처럼 포근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간간히 보이는 초가지붕들은 마치 부드러운 솜털 속에 쌓인 계란 같아 보였습니다. 백색의 물안개와 좌우편 산자락의 짙은 암록색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면서도 그 둘이 또한 함께 어우러져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잘 그린 한 폭의 산수와 같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구보를 마치고 올라오자 모두들 힘이 들어 헉헉댔습니다. 비어있는 뱃속은 쓰리다 못해 아파왔고 산길을 달려 내려갔다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아 육체적으로도 기운이 다 소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경지에 도착하자마자 후임병들은 식관을 챙겨 들고 가서 아침밥을 타오고 배식하여 식사를 나눠 먹었습니다. 야전에서의 식사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육군 정량은 어디 갔단 말인가? 식사를 마치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텐트에 누워서 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졸병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며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육격장에서 일주일 동안 화기와 장구류들을 정비하지 못했으니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소총과 기관총과 박격포와 대검, 수통, 방독면, 군화, 거기에 각자의 개인 물품까지 해도 끝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불현듯 나는 꼭 1년 전 이곳에서의 산악훈련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내 모습이 바로 지금의 저 후임병들 모습이었습니다.
편히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 해야 하는 것이 그때 나와 우리 동기들 모습이었는데 지금 후임병들도 똑같으리라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졸병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좀 미안한 생각과 더불어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분대에도 탄약수 2명은 모두 2등병이었고 그 위에 이총 부사수가 김아묵의 1병으로 그가 후임들을 데리고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일병을 불러 한마디 했습니다. 야, 애들 조금만 하고 좀 쉬게 해라. 어차피 또 지저분해질 거고 자대 가면 정비할 것 아니냐? 자대 생활도 그렇지만 야전에서의 훈련과 생활이 고참들보다는 졸병들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졸병들은 당연한 듯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밥을 타오고 설거지하고 고참들 챙기고 훈련 준비하고 훈련 후 정비까지 다 합니다. 이런 생활은 우리 선임들도 그랬을 것이고 나도 그랬고 내 후임병들도 당연스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라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그 당시 군대라는 조직사회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삶이 그 조직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주간 머물면서 산악훈련을 뛸 웅진리 훈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대의 산악훈련장은 웅진리 마을에서 삼형산 쪽으로 올라 산이 시작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을 주민들이 농사하고 있는 밭과 다랑이 논들이 개울을 따라 이어져 있고 그 농지들이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위쪽이었습니다. 즉 삼형산 산록이 시작되는 와지선 지역에 대대 내 각 중대의 수경지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곳은 우리 대대가 동계훈련과 여름철 산악훈련장으로 늘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훈련시설이 갖춰진 곳은 아니고 그냥 자연림 상태의 산자락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수경지 뒤편은 곧바로 삼형산 능선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경사 산지가 이어지고 그곳에는 화렵수인 갈참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키 큰 화렵수인 이 나무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짙은 녹색의 푸르름으로 우리들의 무더위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수경지 앞으로는 작은 논들과 밭이 마을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올라와 논과 밭을 갈며 농사하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경지에서 삼형산 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선정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이 산사에는 스님들뿐 아니라 고시공부 등을 하기 위해 머무는 젊은이들도 있어서 그 옆을 지나 다닐 때에는 나름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골 아낙네들이 머리에 작은 곡식자루를 이고 치성을 드리러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선정사는 지금도 있는데 몇 년 전 가보니까 우리 때 있던 위치가 아니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새로 건축하였더군요. 그래도 추억의 장소라 반가웠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